안녕하세요. 빤빤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 3년 만에 최저치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KB, 기업은행 최대 0.25% 내릴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6월 9일부터 당장 예금 금리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동안 예적금 금리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받았던 자금들 대부분 은행에 파킹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예적금 금리가 형편없이 낮아지니까 그 파킹돼 있던 돈 다 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하는 그런 어떤 시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자본의 이동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픈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민은행은 본격 내일 9일부터 0.25포인트 정도 낮추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계속해서 밟아서 내리고, 반대로 주담대 금리는 높여서 빨대 꽂고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시중은행 금리는 예적금 금리는 또 약삭빠르게 중앙은행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우리 예적금 금리 내릴게, 대신 주담대 금리는 빨랫줄에 딱 매달아 뒀듯이 그냥 고점에 딱 물려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KB스타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현재 2.55%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참 얄밉죠. 어찌 보면 참 시중은행이 고객들의 어떤 이 자금의 파킹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영리기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고객 없이는 불가능하잖아, 영업이. 그러니까 고객이 최대한 좀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도 좀 많이 내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게 행동하니까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무튼 나는 시중은행에 파킹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민들에게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야. 현금 부자들이나 예적금 그런 부분에 신경 써가지고 이쪽에 옮기고 저쪽에, 아니 왼쪽 주머니 있는 게 오른쪽 주머니 돌아갈 게 있어야지 돌아가지. 아무튼 자금 이탈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지금 주식, 부동산 기대감 속에 자금 이동이 다른 쪽으로 굉장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금금리 3년 만에 최저를 찍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은 다시 또 주담대, 이게 시소 전략입니다. 예금금리는 낮추고 주담대 금리는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상금리 0.17% 인상하게 됩니다. 가계대출 수요 조정 위한 가산금리를 좀 덧붙인다는 얘기인데, 신한은행은 한 발 더해서 최장 만기 연장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일 금리 인상 전격적으로 했었는데,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똑같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차주들이 다 부담해야 될 몫인데,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7빛깔 무지개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금융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딱 제시가 되면서, 물론 시장의 어떤 원리대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큰 줄기에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은 0.17포인트, 비대면 금리 올리고, 신한은 30년에 40년 확대시키고, 하나는 대출 한도 상향, 우리는 0.06포인트 인상, 농협은 대출 지급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막상 대출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상단 5.3에서 5.5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짓 남았는데 1.5포인트 정도 전 가계대출 금리 부분에 적용이 되면 이거 7%까지 지금 금리가 치솟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자금 유입이 굉장히 경색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7% 정도의 주담대 금리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단이 5.5%, 조금 우대 받는다 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이 대출 창구에서의 이 피부로 와닿는 주담대 금리 자체가 한 4% 중반 정도 따지면, 그래도 6%, 7%에 달하는 금리 물기에는
지금 고점에 금리도 물려있고 고점에 집값도 물려있고 이게 하방 압력을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금리 부분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경색 국면에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되면서 뭔가 좀 풀릴 만한 어떤 이 기저의 움직임도 이 자금의 움직임, 금리의 움직임, 더 나아가서 미국 대외 변수를 고려한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다지 계속해서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하여간 대출은 조심하셔야 돼요. 대출은 굉장히 지금 이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최저 비용, 초기 비용은 무조건 커팅, 그냥 케이크를 커팅하듯 피자를 커팅하듯 딱딱 따박따박 잘라서 들어가야 할 살라미 전술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또 뭔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접근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무순위 줍줍,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무순위 줍줍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당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7, 8채가 굉장히 좀 렉에 딱 걸려 있었는데 한 서너 채 정도는 그분들이 가져가기로 했고 두세 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빠르면 7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5구제곱이 5억대도 있었고 6억대도 있는 그런 어떤 이 최초 분양가였는데 흑석역을 끼고 있고 또 중앙대병원 가깝고 또 한강변 고층에선 바라볼 수 있는 영구 한강 조망권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20평대가 지금 뭐 최초 분양가가 5억대였으니까 21억, 거의 4배 정도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평대가 21억 7천합니다. 와, 대단하다. 아니, 비강남권에서 이 정도 이 가치를 갖는다는 것도 역시 이제 한강 조망권이라는 게 참 탁월한 어떤 그 가치적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것도 이제 완전히 상대적으로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무주택자들도 이런 어떤 이 고점에 몰린 아파트 최초 분양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겠고, 향후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도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서 분양하는 그런 어떤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 분명히 이게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 뭐 내가 막 기가 죽어, 아우 내가 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생진망이지, 벼락 거지지, 이런 어떤 이 공포 심리에 억눌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시라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 강남에서 분양하는 곳들, 잠실루엘, 또 뭐 아크로드, 뭐 서초 같은 곳 충분히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초기 비용 계약금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여지가 있다면 도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분양일 수 있습니다.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직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흑석 아크롤리바임 나오면 뭐 박 터지겠죠. 전세가가 9억 8천 20평대. 근데 최초 분양가가 5, 6억대였으니까 충분히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특공이 시작되는 오산세교 아테라. 여기도 뭐 분양가가 굉장히 착하죠. 5구제곱 ABCD로 나왔는데 3억 2천에서부터 3억 4천까지. 야, 지금 분양가 한번 시원하네.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지. 근데 조금 이게 오산세교 쪽은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좀 횡한 느낌이 드는데 이후로 뭐 GTX-C 들어오고 또 세교 쪽이 굉장히 수도권의 신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실수요에 기반한 접근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비도 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500만 원, 600만 원. 거의 뭐 민간 분양은 2천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죠? 그리고 당첨 비율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경기 인천 사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오산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당첨 비율이 있다.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또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소득 기준,
잘 살펴보시고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천만 원, 자동차 3,800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소득 기준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공공분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공은 뭐 다자녀 월 평균 120, 신혼부부 월 평균 130% 이하, 생애 최초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노부모 120, 신생아 140 정도 되겠네요. 일반 공급은 맞벌이는 대폭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200%까지 충분한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뭐 일단 뭐 거실 뭐 깔쌈차게 잘 뽑혀진 것 같아요. 소형 평수지만 아주 잘 나온 것 같고, 뭐 안방, 그리고 공부방, 건넌방, 그래도 3인 가족 정도면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다. 4인 가족도 충분해 보이고요. 주방 쪽도 잘 뽑은 것 같고요. 파우더룸도 아주 세련되게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죠. 심지어 드레스룸까지 있어. 그러니까 20평대인데 평면을 굉장히 극대화한 느낌마저 들고, 욕실도 지금 뭐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일단 또 이 발코니도 있어서 상당 부분 뭐 20평대 아파트 치고는 민간 아파트가 뺄 수 없는 이 공공분양만의 좀 널찍한 체감도가 확실히 없습니다. 공공분양 이 평면은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 분양은 민간 택지 땅값 때문에 좁힐 수밖에 없고, 공공분양은 좀 공공 택지 위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좀 넉넉하죠, 평면이. 입구가 마치 팔사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죠?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향으로 잘 뻗어 있네. 아무튼 지금 뭐 여기 제일 큰 장점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 보통 공공분양 분양가 상하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거고.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은 3년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 특별공급 9일, 1순위 10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정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듯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큰 틈새는 뭐 새 정부가 공언을 한 것처럼 공공분양, 공공임대, 역시 공공자가 붙은 공급들이 굉장히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자가 딱 붙어버리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 면에서 상당히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위가 있기 때문에 최저 비용으로 초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파이가 충분히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듯 보이지만 그거는 시중은행의 수익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금리 부분을 좀 잘 살펴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리스크를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지금 시중은행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금금리를 이 정도 내린다면 뭐 빨리 은행으로 뛰어가가지고 파킹되어 있는 돈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죠. 현금을 좀 은행에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은 무작정 그냥 은행에 처박아두면 이 돈 자체가 굉장히 좀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모저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금리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이 분기점에서 내가 얼마나 초기 비용을 잘 줄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리스크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여다보신 후에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